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도시와도 맞먹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아 타스만입니다. 정말 기대했던 차량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기아차,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다 너무 그놈이 그놈같이 생겼고 뭐 패밀리 룩이네 뭐 어쩌네. 도대체 패밀리 룩이면 그냥 룩만 패밀리여야지. 아니 헤드라이트 모양을 막 무지성으로 차 디자인을 생각을 안 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갖다 박으면 그게 도대체 뭐냐고. 나는 그래서 최근에 기아차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인데, 얘는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얼굴이잖아요. 정말 개못생긴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걸 얼굴이라고 만들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 패밀리룩이라는 이름 아래 그 기역자 라이트에 전 너무 사실 좀 질리고 질려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얼굴이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반갑다. 그리고 솔직히 이 측면 있죠.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완벽해요. 아니 솔직히 픽업 트럭이 어떻게 이 이상으로 이쁠 수 있어? 뭐 F150의 옆모습, 그 어떤 픽업 트럭의 옆모습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타스만만큼이 옆모습이 이쁜 픽업 트럭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요거 너무 잘했어요. 요거 이게 C필러죠? 네, 요 뒷유리가 있는데 요 뒷유리랑 C필러 사이에 이 까만색 하이그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글라스가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 이렇게 라운드로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저것 때문에도 이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픽업 트럭이지만 고급스러운, 야 난 픽업이지만 그냥 싼마이가 아니라 고급이야 라는 느낌을 좀 딱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광 플라스틱도 배치를 정말 군데 해야 될 곳에 굵직굵직하게 잘해서 정말 디자인이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뒷모습은 그냥 이쁜 것 같아요. 이제 뭐 휠이 너무 좀 못생긴 거 아니냐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차는 최소한 휠 타이어는 튜닝하고 타는 게 또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휠이 물론 굉장히 좀 크기는 하지만 휠 디자인은 제외하고 그냥 이 차량이 옆모습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쉐입이나 디테일들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때 촬영했던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제가 이 차 전고를 안 보고 나오긴 했는데 이 글래디에이터보다 높을 거야 아마. 분명히 더 높아.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보다 시트 포지션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탈 때 솔직히 픽업 트럭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아무리 지금 스텝 없이 그냥 한 번에 탄 거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타기 어려웠던 차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 뒤에 이제 짐칸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여기는 하중을 굉장히 잘 버텨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쿵쿵 뛰어가지고 앉아도 굉장히 안전할 정도로 튼튼한 도어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타스만에서 이 뒤쪽 짐칸을 설명하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또 차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인데, 이 뒤쪽 짐칸에 뚜껑을 씌운다던가 아니면은 이 높게 올려가지고 굉장히 큰 막혀있는 공간에 트렁크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액세서리들을 기아에서 순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순정 액세서리들의 디자인이 진짜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타스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가뜩이나 지금 또 단독주택 사니까 또 애기도 있고 뭔가 이제 트렁크에다가 큰 짐을 넣고 다닐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타스만을 그 블루에다가 위에 덮개 하나 딱 씌워가지고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뭐 액세서리 페이지 막 자세히 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디자인적으로 이번에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순정 액세서리로 덮게 되면은 뒤쪽 짐칸의 활용도도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와, 요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거. 운전하면서도 이제 주행 느낌을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이 차량은 프레임 바디 그리고 이 픽업 트럭이라는 걸 좀 전제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전제로 좀 깔고 말씀을 드린다면, 픽업 트럭인데 이 정도의 응답성, 그리고 뭐 꼭 그런 급가속하는 상황이 아닌 점진적인 가속을 할 때 다운시프트가 됐을 때 얼마나 기어 변속이 부드럽냐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파워트레인은 모든
영역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좀 더 명확하게는 단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차한테 좀 미안하고, 그냥 솔직히 픽업 트럭에서 요 정도의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전 땡큐라고 봅니다. 매우 땡큐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2.5 터보 이 엔진 자체가 저RPM에서는 간접 분사를 쓰고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만 직분사를 쓰는 이 듀얼 인젝션 타입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4기통 터보 엔진들이 다 GDI 직분사를 쓰기 때문에 그 저RPM에서도 따다다다다 그 고압 펌프를 때리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한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게 그게 원래 좀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 직분사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내 주행 상황에서 이렇게 저RPM으로 부들부들하게 다닐 때는 그런 단점들이 지금 꽤나 많이 상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숙성 면에 있어서 뭐 진동을 억제하는 측면에 있어서나 저는 요 정도라면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엔진의 느낌에서 이 엔진이 다른 차량에 들어가 있을 때 느낌과 좀 다른 거를 하나 집어내라면은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단지 4기통 엔진의 그 직분사 앙 하는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흡기 소리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MVH가 너무 안 돼가지고 흡기 소리가 들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요 2.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들과는 흡기 쪽의 형상이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 혹은 흡기 필터가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소리가, 들어보세요. 그 옛날에 HKS 버섯돌이나 뭐 KN은 뭐 순정형 튜닝 필터 뭐 이런 거 튜닝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그 필터를 튜닝형으로 바꾸면 그 필터에서 바람 싹 빨아들이는 슉 하는 그 바람 빨아들이는 소리가 나거든요. 실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딱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엔진은 좀 그게 뭐 다른 느낌이라면 다른 느낌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트랜스미션 뭐 저속에서 좀 �튄다, 좀 꿀렁거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트랜스미션 때문에 그런 불편한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오히려 저RPM에서 차가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은 그게 트랜스미션의 느낌이 아니라 이 차량만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바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 승차감의 영역을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승차감은 좀 이따가 또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파워트레인 엔진과 미션을 놓고 보았을 때 정숙성 측면에서 괜찮냐, 그냥 데일리를 커버하기에 뭐 발진 가속 성능이 어떠냐,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연비가 제가 지금 차주분께 이 차량을 받아가지고 아이나비에서 딱 요거 틴팅 저희가 신차 출고 기념으로 틴팅 선물 딱 해드리고, 그리고 엠페스티벌 개막전 1라운드 금토일 하는 거 내내 계속 병영이랑 같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지금 연비가 700km 동안 6.2km. 물론 좀 쏘고 다니긴 했으나 뭐 그렇다고 뒤에 짐칸에 짐을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좀 막 쏘고 다니고 좀 했더니 연비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연비는 좀 이제 안 좋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요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요 데일리성 자체는 괜찮았고, 오히려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그 왜 온라인에 말 많잖아요. 현대기아는 직진을 못해, 보타를 계속 해줘야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요 차에서 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좀 보세요. 깜빡이 미리 넣어놓고 가속. 자, 풀가속. 스티어링이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속 상황에서 요게 좀 거슬린다라면 거슬리지,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뭐 가속 성능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원래 프레임 바디에 차고가 높고 리지드 엑셀 요 3박자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속도로에서 꼭 방금처럼 악셀을 밟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속 중이 아닌 상황에서조차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나 하고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세대 G바겐이나 지금 현세대 랭글러, 이런 차들이 전부 다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차량들과 이 타스만이 한 가지 좀 다른 포인트는 있기는 하죠. 방금 말씀드린 차량들은 전부 다 앞쪽 차축까지 리지드 엑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리지드 엑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고속 안정감은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완전히 이제 딱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픽업 트럭, 쌍용은 사실 뭐 이제 사실 이제 비교할 수준이 아닌 것 같고, 고속 안정감 측면에 있어서 뭐 랩터 같은 차량도 있고, 뭐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뭐 이런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픽업들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감 있게 옆차선으로 딱 이동해서 추가적인 스티어링 보타 없이 딱 자세가 유지가 되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얘가 큰 범프를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과하게 출렁거려서 이거 뒷자리는 멀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하게 출렁거리는 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좀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어 보면은 진짜 막 이거 막 진짜 막 차가 난리가 나는데 이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교차선 변경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높은 차고의 프레임 바디 차량을 처음 운전해 보시는 분들도 무섭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차고가 높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모하비가 굉장히 높은 차잖아요. 근데 모하비의 루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자, 여기 꼴레오스 범프. 뒷자리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이제 배 탔을 때 이 피칭이 있는 느낌이 살짝 좀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보았을 때 2열, 1열 승차감 종합해서 이런 큰 범프들을 처리해내는 능력, 고속 안정감, 이거는 사실 미국 픽업 트럭들이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꽤 수준급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저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지금 이 도로, 카메라로 보기에 굉장히 매끈한 도로죠. 실제로 여긴 매끈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지나면서 어떤 진동이 올라오는 차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길은 진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철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타스만을 처음 타고 나서 가장 놀랐던 포인트예요. 제가 이 차량의 승차감을 지금 세단, 일반적인 SUV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쌍용의 픽업 트럭, 그리고 원래 기아가 원래 만들어 오던 프레임 바디 차량, 모하비, 혹은 글래디에이터, 랭글러, 이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픽업 트럭이나 오프로더들과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타스만이 고속 안정감이 좋고 큰 범프를 처리하는 능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도 프레임 바디 치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길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바로 얼마 전에 새로 깐 도로예요. 그것도 소음 없는 진짜 그 매끈한 아스팔트로 새롭게 깔아놓은 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카메라가 보이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미치고 환장해버리겠어요. 지금 저런 노면에서도 진동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지 꼴리면 아무 때나 잔요철을 그냥 계속 올려보내겠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이게 문제가 프레임 바디라는 거를 인지하고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냥 요철이 보이거나 요철이 있어, 방지턱을 넘어, 그렇게 운전자나 탑승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인풋이 있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 승차감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납득이 되고 견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완전 매끈한 맨땅, 그냥 고속도로, 그냥 일반 이런 도로를 다니는 내내 터덜. 그리고 약간 느낌이 이게 서스펜션 쪽의 느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서스펜션이 이 요철을 충격을 흡수를 못 해주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서스펜션의 이런 아주 미세한 굴러가면서 생기는 이런 요철도 아니고 진동? 프레임 바디잖아요. 프레임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이 중간에 있는 부싱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좀 공명을 만드나? 이게 진동과 울림을 만들어내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진동이 그냥 맨 땅에서 올라와요. 맨 땅에서. 제가 저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부하는 게 웬만하면은 리뷰를 저희가 다 이 길에서만 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길에서만 리뷰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이 도로의 이런 미세한 범프들 하나하나, 방지턱의 느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몸에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뷰하면 비교가 잘 된다고. 오죽하면 제가 네오테크에서 지금 타스만 가지고 막 서스펜션 튜닝도 해보고, 얘랑 또 휠타이어 스펙도 좀 다른 엑스프로? 그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좀 타보면 안 되냐. 왜냐면 다른 버전으로 좀 하나 좀 타보고 싶어서 잠깐 좀 와달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사무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이어서 타볼 건데, 테스트 코스를 카메라가 떨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차를 바꿔서도 여기 똑같이 이 자리에 걸고, 자, 아까 굉장히 깔끔하게 닦여 있었던 1차로 거기를
한번 테스트 로드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크루즈를 걸고요. 속도는 60으로 자, 여기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 봐, 진동 보이겠지? 오, 지금도 똥 떠렁. 도대체 이 진동이 뭘까? 물론 일반 세단, 일반 SUV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일반 세단 SUV는 이 길 타면 그냥 실크로드예요. 지금 요 1차선. 자,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구간 똑같이 60km로 한번 지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광고 그런 거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차가 요겁니다. 오, 얘는 또 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깡통 아니구나. 아니에요. 바로 아래 뜬 그 얘는 왜 차가 지금 나보다 더 높아요? X 프로에 2인치 업 해놓은 어디를 2인치 업한 거예요? 쇼바를. 아, 쇼바를. 네. 아, 차고가 더 높아요? 네. 튜닝이 좀 돼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오신 거죠? 김천이요. 예. 가까워요. 한 220km? 사실 저희 전에 화성 테스트 때도 BMW X7 끌고 오셔가지고 그때 좀 비 오는 바람에 테스트도 다 못하고. 잠깐만, 일단 지금 요 차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어떤 스펙인지 알아야 되니까 X 프로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네. X 프로랑 저 일반 모델은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휠 타이어 빼고는 앞 댐퍼는 동일하고요. 앞 댐퍼는 동일. 스프링은 품번은 다른데 네. 측정을 하니까 두 스프링이 스프링 레이트나 길이는 동일하고요. 결국 앞쇼바는 동일한 거죠. 어셈블리가. 뒷쇼바는 X 프로가 15mm 높아요. 15mm 높다. 뒤에가 높아요. 차고가 높아요? 네네, 차고가. 앞에는 동일하고 뒤에만 15mm 높다. X 프로용 휠 타이어가 일반 18인치용 휠 타이어보다 11mm 높아요. 높다. 네. 같은 18인치지만. 그래서 네. 앞에는 11mm가 높아지고 뒤에는 11mm 더하기 15mm에서 26mm가 높다. 그러니까 타이어 자체도 이제 직경이 커졌기 때문에 네. 타이어 외경이 커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차고가 높아지고 뒤쪽은 서스펜션 때문에도 좀 더 높아지고. 네. 지금 그게 순정 상태에서의 차이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얘는 뭐가 거기에 추가로 된 건가요? 얘는 지금 이제 업쇼바가 달려가지고 네. 네, 차고가 X 프로 기본에서 2인치 정도 더 올라갔다. 2인치가 더 올라갔다. 네. 앞뒤 다. 네. 이거요. 부르부르 하는 거. 네, 네. 부르부르. 자, 근데 이게 지금 2인치가 더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2인치가 더 올라가 있는데도 되게 크게 다른 점 중 하나가, 쟤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면요, 정말 차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막 이렇게 높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없네요, 지금. 그게 저희가 이 제품 이제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요 2인치 올라간 쇼? 네. 네네네. 근데 이제 픽업은 뒤에 짐을 실어야 편하다. 네. 왜 그렇지? 근데 결국 이제 500km, 600km를 실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밸런스를 그대로 맞춰 놓은 거죠. 공차일 때는 앞에 대비 뒤가 되게 하드한 거죠. 불편하고.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안 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앞뒤 밸런스를 맞추자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앞은 순정 대비 제법 하드해졌고요. 네. 예, 뒤는 순정 대비 그렇게 하드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요 롤을 잡아놨는데 요철 지날 때 느낌은 비슷해요. 이게 2차적으로 어퍼바디 쪽으로 올라올 때 그 부싱 때문에 2차적인 충돌이, 이 진동이 있잖아요. 프레임 바디들은. 네. 덩 하고. 그게 좀 많이 안 느껴지긴 하네요. 그게 쇼급쇼바라고만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 댐퍼가 감쇄를 하고 네. 나올 때도 또 감쇄를 하잖아요. 네. 이 힘을 댐퍼가 결국 둘 다 야가다 보니까 네. 이거를 한번 빠각 했을 때 네. 감쇄를 다 하려면 여러 번 움직여야 감쇄가 되는 거죠. 네. 네, 저희는 어쨌든 컴프레셔는 최대한 야각에 순정하고 비슷하게 가서 이렇게 네. 쇼버가 들어갈 때 데미지는 네. 안 불편하게 하고 나올 때를 최대한 하드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오면서 힘을 많이 감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컨셉으로 셋업을 해놨어요. 네, 훨씬 네. 훨씬 편안하네. 네. 훨씬 편안하네.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거는 2인치가 더 올라갔는데 고속에서 더 안정감을 느껴요. 자, 일단 근데 저는 이 브루르가 혹시 잡힐까? 얘는 브루르가 없을까? 왜냐면 저는 이 타이어가 스펙이 또 달라지니까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브루르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똑같이 60으로 여러분 곧 있으면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시작. 요철이 없는데 부르르 떠는 진동이 올라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런 프레임 바디 중에 물론 엄청 잘 만든 프레임 바디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결국 프레임 바디랑 이 캐빈이랑 고정하는 볼트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 네, 그렇긴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이에 나머지 자리들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제 블럭 자리만 떠 있는 거고 그 자리들만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 만족스러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이 옵션이 EV9에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마사지 시트 빼고는. 그래서 트럭인데 플래그십 옵션 다 들어가 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픽업 트럭은 저 뒤에 짐칸이 있잖아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커가고 있는 와중에 벌써부터도 차에 미니 자전거에 뭐 유모차에 무슨 트라이크에 막 벌써 이렇고, 저는 웬만하면 어디 놀러 갈 때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 아빠 타스만을 역시. 딱 봤는데 이 뒤에 그 강화라. 네, 그 저거 아예 막을 수 있잖아요. 걔가 또 딱 순정으로 씌워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차랑.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저거 하나 사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부르르를 만나고 지금 와, 이 부르르 참을 수 있나 내가? 저는 이걸 좀 참기 힘들어요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그냥 너무 깔끔한 도로에서 계속 부르르 덩덩덩덩덩덩 이 치는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내가 어느 쪽 성향인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요거의 포인트를 맞춰서 시승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뭐 결정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요런 포인트에 맞춰서 시승을 할 때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 차를 다시 사신다고 치면요, 네. 또 엑스프로로 사십니까? 어차피 튜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 엑스프로를 고를 때는 그거였어요. 전용 색깔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게 엑스프로 전용 그 전자식 LD 락 디퍼런셜은 엑스프로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디퍼런셜마저도 에크토로 이제 전자식 아니면 개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일단 논외로 봐야죠. 그건 너무 하드코어한 튜닝이고, 사실 요즘 세상에 가족들 같이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같이 타고 다니는 가족들도 뭐 승차감 이슈는 없고 부르르 불편 이슈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그럼 막 너무 예민하지만 않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세워놓으면 멋있겠는데? 밖에도 좀 볼까? 얘는 순정이 한타인 거죠? 네, 한타 다이나믹 프로 익스트림. 풀타이어는 안 바꾸세요? 와이드 바디 곧 나온다 해서 와이드 바디 하고 되게 더 우락부락한 타이어로 한 방에 가려고. 기다리고 계시군요. 네. 아니 이건 트랙터 진짜 너무 전 탈 때는 괜찮은데 내릴 때가 되게 어색하더라고. 뛰어내려야 돼서. 내릴 때 하나의 도시와도 맞먹는 속도에